제2의 중국이라고 불리는 베트남이 국토의 남북을 잇는 고속철도 사업을 재추진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 정부가 14일 960마일 1545km의 철도 건설 방안을 다음 달 정치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사비는 최대 587억 달러, 한화로 약 76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계획에 따르면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먼저 2032년까지 247억 달러, 약 3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665km 구간을 개통할 예정입니다. 베트남은 제2의 중국으로 불리며 제조업이 매일 성장하는 가운데 교통 인프라의 한계를 느껴 몇 년 전부터 고속철도 건설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베트남 6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예산으로 진행되는 고속철도가 완공이 된다면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베트남은 고속철도가 있는 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베트남 고속철은 정부의 환상이라는 지적부터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예산 600억 달러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나라 사정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발상으로 사회적 상황에 적합하지 않으며 건설 비용 조달 등에 대한 대안도 없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트남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고속철 사업 수주 국가에 한국도 포함되며 베트남은 한국의 반응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주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데는 지난 2009년 교통부는 베트남 철도와 관련하여 7개의 한국 투자 컨소시엄이 35km 규모의 하노이 전철 건설에 나서고 있으며 야짱과 호치민을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에 21억 달러 규모의 BOT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이 베트남 고속철 사업에 참여 의사를 보였었고 삼성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베트남의 GDP를 책임지자 베트남은 한국의 의사를 묻기 이전부터 한국을 수주 국가에 포함시키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은 한국을 사업 파트너로 포함시키며 자신들이 과거에 한국의 한 행동들은 생각하지 않고 베트남은 한국을 좋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위드 코로나로 관광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관광객도 많다며 기뻐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편에서는 코로나 사태 초기 당시 아시아나 회황 사건 등 베트남이 한국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사건들이 있었는데도 왜 굳이 다시 베트남을 가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 한국인들은 저렴한 가격과 현지 물가에 여전히 해외여행으로 베트남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베트남 여행이 계속되자 베트남은 한국을 상대로 관광을 독려하고 있으며 한국의 베트남 사업이 더욱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한국 투자에 대한 기대감과 달리 한국의 기업들은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며 베트남이 당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리 베트남이 한국의 기분 상하는 행동을 했어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만을 보고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데 어떠한 상황이길래 기업들도 베트남 사업을 꺼리는 것일까요? 먼저 현대건설만 보더라도 하노이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는 도중 반복되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 손실 대금 1억 1,470만 달러를 요구하며 공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컨소시엄에 따르면 실제로 공사 구간의 부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이미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채 현장이 방치돼 있습니다. 이에 하노이도시 철도관리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이 프로젝트가 일정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초 하노이 지하철 2호선은 원래 2018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변경됐는데 관계자들은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이처럼 공사 중단까지 단행한 것은 베트남의 공사 대금 미지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피해 기업이 한둘이 아니며 형제국으로 불리는 일본 기업마저 베트남의 대금 미지급에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2호선 지상구간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DLENC는 공기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 4천억 동을 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당시 DLENC 측은 계약서에 정리가 끝난 부지를 넘겨받기로 했지만 1년 반이나 지체되면서 공사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MRB와 하노이시는 협상 끝에 1,900만 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660만 달러 지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도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어 소송을 진행해 승소해 무사히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겪었는데요. 2018년 베트남 호치민시가 추진했던 첫 지하철 사업을 수주한 일본 기업도 공사 대금이 밀려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당시 우메다 구니오 주 베트남 일본 대사는 최근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와 베트남 정부 등에 보낸 서한에서 호찌민 지하철 공사 대금 미지급분이 1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겪은 피해를 살펴보면 그 방식이 상당히 비슷한데요.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잦은 설계, 노선 변경으로 진행해 공사 기간을 길어지게 해 그로 인해 발생한 공사 지연 대금을 기업들이 청구하면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쯤 되면 베트남이 처음부터 이럴 생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그런데 앞선 사례들보다 더욱 놀라운 상황이 현재 베트남 호치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11km인 호치민시의 지하철 2호선의 완공이 현재 대금 문제로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호치민의 2호선 사업은 2010년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 10년 넘게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2010년 사업 승인 시 사업비는 13억 달러였는데 계속된 사업 지연으로 2019년 당시만 해도 21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해당 사업에는 유럽국들의 투자 자금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베트남을 경험한 아시아 주변국들과 달리 베트남의 말도 안 되는 모습에 현재 유럽국들은 아연실색을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참지 못하고 기존 감리단과의 계약 갱신까지 해지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베트남의 실상을 알게 됐는데 이는 신경 쓰지 않고 무턱대고 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보다 일본이 먼저 베트남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본 내부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먼저 한국은 현대건설이 공사 중단을 단행하며 베트남 내 사업은 보다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리 계약서 공증을 받아도 막상 공사가 시작되면 베트남 당국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이미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고속철도 사업이 77조 원에 육박하더라도 한국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11km밖에 안 되는 지하철 공사도 10년 넘게 완공이 안 되는데 국토를 가로지르는 철도 사업이 한 번에 제대로 진행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과 앞서 베트남을 경험한 유럽이 베트남의 초대형 사업 소식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자 베트남은 다른 카드를 꺼내는데요. 베트남 정부는 한국과 유럽에 외면받는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일본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판민진 총리는 지난 22일 타다시 마에다 일본국제협력은행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의 고속철도 건설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날 찐 총리는 고속철도 외에도 양국이 공적개발 원조 프로젝트 협력 확대와 교통,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의료 역량 강화 등 국가의 전략적 인프라 개발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베트남이 일본에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앞서 기시다 총리가 한 약속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작년 11월 영국에서 있었던 COP26 총회에서 기시다 총리는 2050년까지 베트남의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일본 정부에 100억 달러 원조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자신들의 인프라 구축을 일본에 요청한 것입니다. 한편 일본이 국가 예산 중 일부를 동남아 국가들에 투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중국이 1대1로를 앞세워 영향력을 강화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일본도 국가 예산을 동원해 일본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정책에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철도 사업을 부탁하는 지금 일본도 베트남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위험성을 알지만 쉽게 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 전문가들도 베트남 철도 사업은 선진국에서 해도 어려운 사업이라며 베트남이 예상하는 완공 시점인 2050년에 끝난다고 해도 거의 30년에 육박하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베트남의 고속철도 사업을 수주한다면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할지 의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년 기시다 총리의 1대1로를 견제하기 위해 했던 발언으로 일본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베트남의 철도 사업을 진행할 상황에 처했습니다.